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과 교사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충남교육청과 교사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환경부가 댐 건설 지원 금액 한도 상향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남도는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도 차원의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업무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충남 최초로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야간 세무 민원실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기간 중 수요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 관련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교사들은 즉시 항의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에 대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시행됐는데요.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습니다. 정부는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왔는데 지난해 말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원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지난해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충남교육청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거부권 행사는 국가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출석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없으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전했습니다. 충남 지역 교사들도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전교조 대전세종 충남 충북지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는데요. 특히 공교육을 책임지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정면으로 역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충남교육청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8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마저 사라지면 다른 교육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활동 운영 파행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거라며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 지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교육은 국가가 꼭 지원해야 할 복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의 무상화 지원 예산을 국가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 자체를 국가가 포기하겠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교사들 또한 이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환경부가 댐 건설 지원 금액 한도 상향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충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개정될 경우 지천댐 정비 사업의 규모가 기존 350억 원에서 약 77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지원금이 기존보다 2배 커져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는 정부 보상금에 도 차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공용 창고 등 생산 기반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천댐 인근 지역 사회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충남 최초로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생업 등으로 업무 시간에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어려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야간 세무 민원실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기간 중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당진 시민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방세 납부와 각종 지방세 관련 문의, 상담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목별로 야간 세무 민원실의 운영 일자가 정해져 있다며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올해 입학 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가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영향인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통폐 합의 가속화될 전망이 나옵니다. 굿모닝 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입학 예정자가 없는 학교는 충남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7곳, 대전과 세종 각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도심에 소재한 이 학교의 전교생은 지난해 기준 4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보령시가 5곳으로 가장 많고 계양군 4곳 순입니다. 천안시 소재 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도 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입학식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신입생을 맞이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입학 예정자가 10명 미만인 학교는 358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23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116곳, 대전 11곳, 세종 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전체 초등학교 420곳 중 절반이 넘습니다. 충남의 경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올해 9개교가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각 지역에서 실시된 예비 소집 결과 대전 4명, 세종 3명, 충북 8명, 충남 22명의 입학 예정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은 경찰 등과 함께 이들의 소재와 안전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결핵 검진과 치료 지원 등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충남도 유호열 보건정책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충남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결핵 관리를 강화한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충남도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결핵 감염 사례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결핵 검진 및 치료 지원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2년간 도내 신규 결핵 환자 중 외국인 비율은 2022년에는 842명 중 6.8%인 57명이었고 2023년에는 852명 중 7.9%인 6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매년 5%대를 기록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말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 95,815명 중 결핵 고위험 국가인 베트남 등 32개국의 국적 외국인이 94.5%로 전국 평균인 89.9%보다 4.6%나 높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관리 강화를 위해 무료 검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외국인 대상 결핵 검진 등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번 사업은 대한결핵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부와 협력해 추진하게 됩니다. 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제공 및 마약 의무 검사를 병행 실시하는데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증상자나 유수견자는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를 진행하고 결핵 진단 시부터 완치까지 등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통해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취약계층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용산구에 격리공간인 미속 꿈터를 마련해 이송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향후 검진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충남도는 지난 10일 천안시 동남구 회의실에서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46명을 대상으로 첫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시군 및 외국인 고용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핵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므로 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유호열 보건정책과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보령 인근 해상에서 121톤급 화물선이 강풍에 밀려 암초에 좌초됐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쯤 보령 장고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이 강풍에 밀려 암초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보령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화물선은 신고 접수 약 4시간 30분 만에 자력으로 암초 지역을 이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물선에 탑승했던 승선원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 지역 내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시장과 상점가는 서산 동부 전통시장과 해미읍성 전통시장, 중심상가와 번화 1호 상가 등 4곳입니다. 서산시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약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4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과 특화 상품 개발, 노후 전선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노동상담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는 체불 조정과 공인노무사 심층 상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등 정부의 구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진시는 경영난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등도 홍보할 방침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12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번 정책은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허용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0일 사이입니다. 경찰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하고 2열 주정차 방지 단속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용록 홍성군수가 한국콘텐츠진흥원 LA센터와 공연장을 방문했습니다. 14일 이 군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즈니스 센터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해 미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 현황과 운영체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라이브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를 중계하는 공연장을 방문해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시설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성군은 멀티미디어 전시, 체험 공간을 갖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설 연휴와 세조개 축제를 앞두고 서부면 해안가 일대 음식점을 점검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횟집 등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족관 위생관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교육과 호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